일본을 대표하는 사행산업 파친코. 일본은 도박이 합법인 걸까요? 아닙니다. 일본 역시 도박은 불법인데요. 일본의 법률상 파친코는 도박이 아닌 오락과 놀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돈을 따는 건 아니지만 상품권이나 현물 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인들도 사실상 도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일본 전역에 1만여 개의 점포와 900만 명의 이용자가 있으며 시장 규모는 하나 200조 원 규모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요. 파친코점 경영자의 국적이 한국 50%, 일본 30%, 중국 10%, 북한 10% 순으로 제1교포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하네요. 나이스. 디플레이션 30년. 빅맥 지수를 아시나요? 맥도날드의 햄버거인 빅맥 가격으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펴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표는 1986년 각국의 빅맥 가격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 2021년 빅맥 지수인데요. 1986년 차트에 없었던 한국은 순위에 등장한 반면 일본은 추락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화면은 일본, 미국, 중국의 30년간 빅맥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미국이 250%, 중국이 260% 가격이 오르는 동안 일본은 단 5% 인상이 되었어요. 정말 독특하죠? 그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요. 일본에서는 20대 이하 세대를 디플레이션 세대라고 부를 만큼 일본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죠.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반대 상황이라고 해요. 이에 로이터 통신은 정체된 임금 상승률과 제한된 구매력은 일본이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는 걸 의미한다고 진단했어요. 정말 30년간 멈춰버린 나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이해되네요. 세계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변태 오타쿠 롤이 문화. 2019년 한국에서 있었던 베스킨 라빈스의 광고 이슈를 기억하시나요? 여자아이가 화장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광고가 아이를 성상품화한 롤이 컨텐츠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업체는 광고를 내리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모두 기껏해야 초등학생 정도인데요. 1999년까지는 이런 미성년자들이 벌거벗고 있는 화보 영상을 발매하여 판매하는 것도 합법이었다고 해요. 유엔의 질타를 받고 세계적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노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로리콘을 위한 어린이 화보집이나 그라비아 같은 영상물 제작은 합법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성년자 누드 화보 영상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는 날짜를 발표했는데요.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상품을 구매하려는 변태들로 상점은 문전성시를 이뤘고 당시 판매하던 상품들은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퇴 애니메이션, 아이돌, 패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엔터 산업에는 극도로 귀여운 걸 좋아하는 놀이 문화가 하나의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답니다. 정말 이해 불가능 쇼킹 컬처네요. 그들만의 역사인식. 일본인들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역사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역시 교육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일찌감치 학교 수업을 통해 나치의 만행을 교육받으며 성장한 독일인들은 2차 세계대전, 나치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스스로를 죄인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치의 모든 상징과 문화를 법으로 금지시켰을 만큼 독일은 철저하게 나치와 손절하고 역사에 대한 반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 일본인들은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은 가르치지 않고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피해에 대해서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유튜버 유이뿅님이 목포근대박물관을 방문한 소감 말씀이 생각나네요. 와, 근데 이런 거 지금 공부됐어. 근데 이런 거를 진짜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하나도 안 배운단 말이야. 이거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진작 광고는 알려주는데 거기 안에 자세한 거 이거를 이렇게 했다 이런 거를 교과서에 안 실려. 근데 이거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들만의 리그, 갈라파고스화. 갈라파고스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일본의 나치노 타케시 교수인데요.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를 잘라파고스라 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기업들이 21세기 들어서 모바일과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에 안타깝게도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인데요. 혁신이라고 내놓은 상품은 세계 트렌드와는 동떨어지게 엉뚱한 쪽으로 발전을 하고 정작 세계 시장에서는 고립되어 그들만의 시장에서만 발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들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20년 전에 사라지기 시작한 이 컴퓨터 저장 매체를 일본은 최근까지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공공기관, 지자체, 은행 및 기업들은 애용하던 플로피 디스크를 폐기하고 이제서야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이런 갈라파고스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서 현재도 진행 중이랍니다. 그 사례는 너무 많아서 영상을 따로 하나 제작해야 될 정도인데요. 아날로그 감성 드립은 잠시 넣어두고 하루빨리 세계로 나와 일본이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한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에 알람 설정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음에 봐요.